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의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더워졌습니다. 근데 날씨가. 자, 바른용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행님께서 대선 주자들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드려야죠. 자, 알고 뽑으셔야 됩니다. 동행가 뉴스터디의 원래 기본 철학이죠. 알아야 된다. 알고 판단하자. 음모론에 휘둘리지 말고 선입견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우리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자, 대통령 공약을 지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좀 알아볼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을까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오늘 공약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공약. 기업이나 이 문화 조금만 날아다니는데 이놈의 정치가 늘 발목을 잡습니다. 맨날 싸우죠, 그죠?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국민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로 싸우고 국민이 정작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할 거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그거 안 하겠다고 당연히 공약 내겠죠? 어떤 후보가 되면 이놈의 정치 제대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지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지금 이 정치 공약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개헌.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지,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지 두 후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임기는 지금과 똑같은 지금까지처럼 5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김문수 후보는 3년만 해야 된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5년 단임제예요. 그죠? 헌법 7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어. 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87년 체제 개헌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 5년 한 번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독재 못하게 하려고. 하도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7년 했죠. 심지어 직선제도 아니었죠. 박정희 대통령 더 오래 했죠. 독재로 가다 보니까 그 87 6월 민주화 6월 항쟁으로 인해서 세워진 개헌이다 보니까 한 번만 해라. 이게 열어놓으면 계속 그걸로 독재하려고 하더라.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4년 영임제, 4년 중임제라도 바꾸자는 거예요. 4년 2번 정도는 할 수 있게. 자, 대신 김문수 후보는 이것 때문에 3년만 해야 된다. 이번 대통령 되는 사람은. 그 왜냐? 자, 올해가 2025년입니다. 그죠? 그죠? 자, 왜 3년? 그럼 3년 뒤면 얼마예요? 2028년. 이때 뭐가 있냐면 총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5년 하면 2030년이 되죠.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르고 2028년에. 그죠? 그러면 요때부터 새로운 대통령은 4년 하는 거예요. 4년. 그러면 이 새로운 2028년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2032년까지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4년. 앞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선거하고 그러면 이때 총선했으니까 2032년에 또 총선을 하게 되겠죠? 네. 총선과 대통령,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이 뽑고 중간에 2030년에 뭘 하게 되냐면 지방선거를 하게 되죠. 지방선거로 중간평가를 받게 하자. 네.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자. 이게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뭐 일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임기는 3년만 해야 된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논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5년 하자 그래요. 5년 하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2025년에 대통령이 돼요. 5년 하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2030년까지 하죠.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2032년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그 정권의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취지는 비슷합니다. 선거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치르지 말고 선거 치를 때 한 번에 짝짝 주기 맞춰서 치르자. 예. 그건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요. 예. 대신 김문수 후보는 총선 대선 맞추고 지방선거로 중간평가하자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5년 원래대로 이번에는 하고, 김문수 후보 이번엔 3년만 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진짜 개헌을 하려면 이 정도로 의지를 갖고 나는 3년만 하겠어 라는 의지를 가져야 개헌이 되지.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개헌이 매번 대선 공약 때 하겠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은 굳이 개헌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개헌을 추진해 버리면 모든 관심이 개헌으로 가버려요.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 정권 잡았으면 본인의 국정 운영, 국정 철학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개헌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하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면 흐지부지 개헌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나는 3년 딱 걸겠다, 무조건 개헌하겠다라고 해서 그 의지로 거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딱 개헌할게 하는데 나의 임기는 5년을 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앞서가니까 5년을 더 보장하는 거고, 뒤처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걸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또 정치적 속셈도 담겨 있는 거죠. 자, 어쨌건 또 하나의 전제는, 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개헌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때까지는 지금 헌법으로 하고, 이 자기 임기 내에 개헌을 해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시키겠다. 이건 똑같아요, 두 사람이. 예. 그럼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4년 연임제 하겠다고 하면 너 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4년 중임제 하면 너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단임제로 끝내고 다음 대통령부터.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쭉 같은 거 같으면서 좀 달라요. 그죠? 두 후보. 이것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붙었는데, 4년 연임제는 뭐냐면, 자, 4년 했어요. 또 4년. 8년 동안 연달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4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이 사람은 4년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기가 주는 거죠. 원래 임기는 5년인데 4년으로 줄고 인기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인기가 있어. 내가 현역 대통령인데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4년 중임제는 뭐냐면 4 했어요.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여기는 떨어지면 못 나와요. 이제 연임만 가능해. 연임. 근데 4년 중임제 뭐냐면 떨어져서 4년 했어. 떨어졌어. 그럼 4년 쉬었어? 그럼 4년 쉬었어. 이때는 안 했어?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임. 2번은 할 수 있다. 여기는 연임.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4년 연임제는 이재명의 장기 집권 야욕이다.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8년 해놓고 4년 쉬고, 그러니까 연임 속에 중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8년 해놓고 4년 쉬고 또 8년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연임제. 이게 푸틴식 장기 집권이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푸틴 대통령 하다가 이제 연임으로 끝나니까 메드베데프 총리를 꼭두각시로 대통령 시켜놓고 그 임기 끝나고 다시 지금 푸틴이 2번째 지금 장기 집권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자,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일단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어차피 나는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엄격하다라는 거죠. 연임이 아니면 중임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나중에 개헌할 때는 슬쩍 또 바꿔가지고 본인도 해당되게 하고, 본인은 심지어 8년 하고 잠깐 쉬었다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고 이건 내가 아니라 그죠? 개헌 전 대통령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4년 연임이나 중임제로 가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더 높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보다. 이제는 이제 독재 시대가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도 많이 해봤고 하니까 이제 4년 중임제로 하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연속성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5년만 하면 딱 5년의 승부 보고 끝나고 또 딱 단절되고 또 5년 승부 보고 하니까 발전이 없지 않냐. 뭔가 우리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좀 가보자. 미국이 또 4년 중임제다 보니까 일로 가자는 건데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답이냐? 자,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4년 뒤에 또 당선돼요. 그러면 결국 초반 4년은 거의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운영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포퓰리즘 쪽으로 갈 거다.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만. 그래서 4년 뒤에 또 당선되려고 그런 정책만 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건 연속 손상을 좀 해보자. 장기적인 우리도 계획도 세워보자라고 해서 양쪽 다 어쨌건 4년씩 2번 하는 그 형태로는 지금 아젠다를 던져 놓은 겁니다. 지금 개헌 알아보겠습니다. 개헌. 양쪽 다 책임 총리제는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대통령이 힘이 세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해야 된다. 총리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데 이재명 후보의 개헌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국무총리 임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국회에 반드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무총리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재명 후보는 추천도 국회가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국무총리를 할지.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사람만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게 바꾸자는 거죠. 예. 자, 또 하나.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겠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걸 비판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회가 통과시킨 거를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본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게 바꾸자라고 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자. 그래서 지금은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만 하면 돼요. 승인도 받아야 되는 승인 절차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건 자동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회 동의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헌법 78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해도 무조건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공수처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 이런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통과해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제 개헌을 하자는 건데 글쎄요. 뭐 찬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회도 다수당이잖아요. 그죠? 국회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당연히 하지만 같은 편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견제를 한다고 해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도 본인의 권한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그 뭐 이런 장들을 지금 민주당이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웬만하면 여당인데 민주당 여당인데 대부분 도와주려고 하겠죠. 속성상. 그죠? 워낙 뭐 아주 이상한 사람을 하지 않는 바에야. 그런데 보십시오. 2025년에 대통령이 되면 2028년 본인 임기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때 진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다면 여소야대가 된다면 다 공수처장, 검찰총장 이거 임명하려고 해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임명 못해요. 그죠? 추천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걸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도 제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도 과연 이 안을 유지한 개헌을 계속 갈 거냐? 요건 이제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헌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안 하겠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헌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오거든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개헌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데 뭐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를 한다고 해요. 이 누굴 겨냥하겠어요? 이재명 후보. 자, 지금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빼고는 소추되지 않아요. 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이 되면 중단되냐, 이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내란 외환 말고 어떤 죄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겠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만 특권이 있냐?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 만민 대평등 원칙을 내세우면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버리는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 5개 재판 대통령 되면 중단될 거라는 요거를 지금 겨냥을 한 거겠죠. 자, 대통령만 아니 국회의원도 지금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체포가 되잖아요.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요거 폐지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고, 여기는 국회의 특권을 줄이는 쪽이 김문수 후보는 특징이 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국회 안에서 벌어진 한 발언은 그거 폐지하자. 왜 국회의원만 면책 특권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는 이런 공약도 발표했죠. 아예 국회의원을 10% 줄이자. 지금 30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그중에 30명을 줄이자. 국회의원 줄이자. 국회의 권한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여기도 보면 이것도 고치자 그랬는데, 지금 대법관의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 동의라는 건 과반입니다, 과반. 그거를 3분의 2로 늘리자. 3분의 2면 과반이 150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늘려서 국회도 다수당이 밀어붙이지 못하게 200석은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게. 여러분, 개헌 뭐 서로 공약만 하는 줄 알지 내용 잘 모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완전히 방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쪽. 여기는 대통령과 국회의 특권을 줄이는 쪽.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양쪽 다 공통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4년 2번 하는 거, 요거는 공통 공약이고 두 사람 똑같고, 나머지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의 개헌을 서로 꿈꾸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개헌이라는 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투표도 거쳐야 되고, 개헌을 양쪽 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할 때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 개헌이 이번에 정말 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과연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정치개혁, 정치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거예요. 첫 번째, 검찰개혁. 검찰청 사실상 폐지죠. 지금 검찰은 수사도 하고, 수사한 다음에 재판에 넘겨요.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네. 수사와 재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유지하는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별도, 검찰은 이제 수사 안 하는 거예요. 별도 기구에 맡기고, 검찰은 그 수사한 거를 재판에 넘기고 공소한 공소청 역할, 재판을 유지하는 쪽만 하는 걸로 검찰의 힘을 빼는 거.
그다음에 검사들도 파면당할 수 있도록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검사의 힘을 빼는 거. 왠지 아시죠?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금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걸?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게 검사가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좀 쓰기 쉬운 칼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할 때 검찰이 이렇게 사정 국면으로 넘어가면 본인이 국정 운영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써왔잖아요. 지금까지. 뭐 검찰은 다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이재명 후보가 됐어요. 검찰이 막 힘을 갖고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전 정권 국민의힘 막 수사해요. 알아서. 근데 그걸 힘을 뺄 거냐? 아닐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도 의심을 하는데 모르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본인이 이건 소신인가 공약입니다. 이대로 할지도 한번 지켜보죠. 막상 대통령이 되면. 자, 그다음에 감사원도 힘을 빼야 된다. 감사원도. 그러니까 지난 정권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너무 정부 지원 기관처럼 돼버렸다. 비판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감사원 개혁을 해서 지금은 독립기구지만 대통령 직속 성격이거든요. 이걸 국회로 이관하자. 국회로 보내자. 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검찰 개혁만 주로였는데 요즘은 사법 개혁도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나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 파기왕송심 공직선거법 혐의 그걸로 무죄 났던 거를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고 하면서 사법 개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사법부가 기득권화돼 있다, 흔히 말하는 보수화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곧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법관이 지금 14명인데 14명을 늘리자. 25명, 100명으로. 그리고 온라인 재판,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거 하자. 대법관들, 소수의 기득권 대법관들의 힘을 빼자라는 게 사법 개혁이다. 요거 지금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이에요. 자, 그다음에 군대도 개혁하겠다. 그래서 3군, 6군, 공군, 해군 참모총장은 인사청문회 하겠다. 인권위원회, 자 인권위원장 선출할 때는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KBS, MBC, EBS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제 정비하겠다. 이거 좀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방통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 요것도 공약이에요. 요것도 조금 지금 또 논란이 될 만한데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분들 임기 많이 남았거든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 이런 사람 2027년 7월까지, 2028년 1월까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이분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본인의 임기를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추진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제 기관장들이 안 나가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고생을 했잖아요. 왜냐 임기에 보장된 거니까. 근데 본인들은 안 나가고 막상 정권 바뀌니까 그러면 나가라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건 전에 한번 제가 이것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건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중립성을 가진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중립성 아닌 일반적인 공공기관장은 국정 철학에 맞춰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람 바뀌는 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어쨌든 국민의힘은 비판하겠죠. 만약에 이게 추진하면 나가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안 나가놓고 왜 나가라 그러냐 이러면서요. 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공약이긴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요. 또 완전히 여기랑 달라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성관이 개혁을 외칩니다. 자, 저도 뭐 전해드렸지만 성관이가 이제 특혜 채용 논란도 있었고 또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성관이를 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기관이 감사할 수 있게. 지금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외부기관도 받고 감사헌법 개정에서 성관이도 감사받을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공약을 정치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폐지. 자 여기는 검찰 개혁.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그래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쪽으로 그냥 주자는 거고요. 오히려 국정원은 강화. 여기는 권력기관들 힘을 빼는 게 이재명 후보의 포인트라면 김문수 후보는 국정원은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간첩 잡는 게 지금 이제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켰잖아요. 국정원 없어요. 대공수사권 간첩 잡는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경찰로 넘겼거든요. 그거 다시 국정원 잘하는 국정원으로 하게 하고 사이버 안보 강화하고 자 방첩 시스템 강화 지능형 해킹 해킹으로 우리 안보 뚫는 거 강화하려면 국정원이 힘이 세져야 된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요. 그래서 간첩법도 개정해서 지금은 적국을 위해서만 한정돼 있는데 적국하다 보면 적국이 북한이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야 했을 때는 간첩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적국을 아예 외국인 단체 하고 군사상의 기밀도 기술, 외교, 경제, 문화까지 확장시키는 간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제는 산업적으로도 간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기술, 외교, 경제 쪽도 간첩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꼭 북한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강화하자. 이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요. 이런 것도 또 눈길을 끄는 게 아예 공약이 이거예요. 이재명 방지감사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법카 썼던 그걸 겨냥한 거죠.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관을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도 보내자. 그래서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감시하게 하자. 요 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도 정치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방해죄 신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건데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수사를 일부러 막 늦추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재판을 방해하려고 막 쓸데없는 증인들 막 신청하거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는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에 국회가 탄핵을 너무 쉽게 해서 정권 운영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발표한 건 지금은 예를 들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아예 인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하게 해주자. 직무 수행을 하게 해주자. 중지시키지 않고 헌재 결정 날 때까지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직무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 뭐 판사들 탄핵할 때는 탄핵할 때 그 탄핵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재판을 든다면 이것도 이재명 후보 관련 겨냥한 것 같은데 재판과 관련된 불만 때문에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게 하자. 제한 사유를 두자. 이렇게 정치 공약을 발표를 했고 대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이 뭐냐면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이미 법이 통과가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 했어요. 예. 국회가 뭐 추천 안 한다는 이유로 어쨌든 안 했는데 나는 무조건 하겠다. 자, 그 특별감찰관 야당이 추천해라. 민주당이 추천해라. 이재명 아예 후보가 추천하면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을 특별감찰관에 임명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주변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받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내놨어요.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낙하산이라는 게 이것도 사실 공공기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뭐 한 약 2만 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도와준 사람들, 자기랑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내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겠다. 요건 한번 제가 해볼 필요가 한번 검토해볼 만한 게 뭐냐면 한국판 플럼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아까 제가 2만 개의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리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리스트를. 어느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낙하산을 할 자리인지 아닌지 이걸 국회 쪽과 한번 상의하고 싶다는데 이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이 되든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는 것. 예. 김문수 후보는요 또 총리를 40대로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무위원 3분의 1을 40대 이하로 하겠다. 청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예,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보죠. 동투더 뉴스. 자, 이준석 후보 안 짚고 넘어가면 섭섭하겠죠, 그죠? 예, 이준석 후보의 정치 공약은 뭘까요? 1 공약입니다. 이게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이게 전체 공약 중
1공약이에요. 공을 들인 공약인 거죠. 정부 부처를 지금 19개를 13개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공약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통일부, 외교부, 통상부를 외교통일부로 합쳐요. 지금 산업부에 가 있는 거를 떼서 통상 개념을 떼서 통일 외교로 합치겠다는 거. 그러니까 슬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를. 그죠? 그 대통령 힘도 빼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쳐서 산업에너지부.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에너지. 그다음에 국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건설교통부. 그다음에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서 교육과학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은 건설교통부로 보내고 수산은 농축산식품부와 합쳐서 1차 산업부. 대신 보건복지부를 분리시켜요. 보건을 강화하겠다. 예. 예. 그래서 질병관리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전염병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 그리고 부총리제를 3부총리. 지금은요. 부총리가 2개입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고 사회부총리는 교육부가 맡고 있죠. 교육부 장관이. 예. 그거를 3개 자리를 늘려서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는 놔두고 뭔가 국가 전략을 짜는 부총리를,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전략부총리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안보부총리는 뭐냐면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힘을 뺀다고 돼 있잖아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폐지시키고 총리에, 그러니까 내각에 안보부총리를 만들어서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예산, 재정 다 갖고 있는데 예산기획은 따로 국무총리에서 만들어서 아마 전략부총리와 함께 뭔가 이걸 할 수 있게 하겠죠. 자, 또 하나의 공약, 공수처 폐지. 이거는 김문수 후보와 공약이 같네요. 그죠? 그리고 인권위와 국가인권위와 권익위원회는 통합.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준석 후보의 틀은 정부를 통합해서 슬림화,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좀 줄이겠다는 거고. 요게 이제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 후보의 지금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된 공약만 제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많잖아요, 공약.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요것도 여러분께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아닌 것은 1번 수사기소 분리, 2번 공수처 폐지, 3번 대통령 4년 연임제, 4번 책임총리제. 자, 이 중에서 하나는 다른 후보의 공약이네요. 그죠?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또 궁금한 이슈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들 알고 뽑읍시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돈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어린 시절 공통점은, 자, 세 후보의 어린 시절을 착 찾아봤는데 귀여운 사진과 함께요. 자, 1번 7남매. 야, 이거 은근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맞춰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5분 TN님 정답 1번. 확실히 50년대 60년대 생들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긴 하네요. 이런 소회도 밝혀주셨어요. 그들의 화이팅 넘쳤던 젊은 시절에 더 많은 기회가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자, 저희도 후손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만들어야겠죠. 자, 두 번째 정답자님 JINO 진호 J64님 축하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절 경제 발전과 노동의 법적 권리가 만들어져온 우리의 역사지요.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 아프로디테님 1번 7남매요 맞춰주셨습니다. 동행 뉴스터디 동행커님은 그냥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야 요점만 기회 쏙쏙 치고 지금 가르치는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사실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가을남자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정부를 갖는지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이제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관심 엄청 많아요. 예.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제프리님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7남매 중 5째, 김문수 후보는 7남매 중 6째. 내용 영상에서 잘 보았습니다. 와 박사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죠? 선거 출마 횟수도 8번으로 똑같고 당선 횟수도 5번으로 똑같은 두 후보 중 누가 6승을 차지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와! 이 박사님 또 박수. 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5분. 자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란만 딱 클릭하시면 이 5분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사님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